안녕하세요. 메이드형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신연희입니다. 저는 메이드형 성형외과에서 마취를 통해 환자분들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취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참 많으시죠? 마취는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전문 인력, 설비, 시스템 이 모두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요. 메이드형 성형외과는 환자분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15년 이상의 마취 전문의들이 여러분들의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를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의 한 명이 다수의 환자들을 전담하는 방식이 아닌 메이드형 성형외과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토대로 마취 전문의가 한 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1:1 전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부터 개인별 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체크하고 수술 중은 물론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환자분들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상주하는 마취 통증 전문의가 환자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한 명이 상주하는 것에 비해 환자의 상태에 대한 더욱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처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과 더불어 메이드형 성형외과는 응급 상황을 대비해 대학병원과 같이 다양한 응급약물과 기도삽관 기구들, 비디오 후두경, 응급기관 절개술에 필요한 키트, 그리고 악성 고열증의 치료제인 단트롤렌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감염을 줄이기 위해 음압 환기시설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에서 진행되는 마취는 진정 정도의 차이에 따라 크게 전신 마취와 수면 마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진정의 정도가 아주 깊고 근육의 움직임이 없어 자발 호흡이 없는 깊은 상태를 전신 마취라고 합니다. 반면에 진정 정도는 적절하지만 근육의 움직임이 있어 자발적으로 호흡이 가능한 상태를 수면 마취라고 합니다. 이 두 방식은 어떤 수술을 하는지에 따라 권장되는 마취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로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자극이 약한 수술은 충분히 수면 마취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자극이 강한 수술일 경우에는 수술 중에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신 마취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는 코나 눈 수술 또는 리프팅 실 시술 그리고 피부 레이저 시술처럼 자극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술에서 진행되고 전신 마취는 자극이 강한 안면 윤곽 수술이나 목과 얼굴의 거상술, 가슴 수술 그리고 코 수술 시 자간흙을 채취할 때 많이 진행됩니다. 수술이 끝나면 환자분들은 회복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복실에서도 저희 마취 전문의들이 수술이나 마취로 인한 생리적 변화로부터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때 남아있는 마취제의 영향으로 잠이 올 수 있는데요. 잠이 들면 호흡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혈압과 심박수 등이 안정적인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응급처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취 이후에 생기는 구역감과 통증도 저희 마취 전문의들이 조절해 드립니다.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되는 마취 사고는 마취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데요. 메이드형 성형외과에서는 병원에 상주하는 15년 이상의 경력의 마취 전문의가 마취의 시작부터 회복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마취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전 8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역류하여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 8시간 전부터는 물, 껌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금식은 응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이니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메이드형 성형외과는 개개인마다 적절한 약물과 용량을 정하여 적절한 진정 상태로 마취되도록 잘 관리하고 있으니 수술 중에 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면 마취를 할 때 마취가 너무 깊어질 경우 호흡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의 농도를 조절하여 수면의 깊이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이 끝나가는 경우에는 수술의 자극이 약하고 또 환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마취약물의 농도를 조금 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취 중간에 환자분들의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수술날 환자분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평소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거나 또는 감기에 걸려 분비물이 많거나 목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이 아주 부어있는 경우에는 수면 마취 중에 호흡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와 목의 분비물로 기관 수축의 위험이 있고 이럴 경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상담을 통해 마취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 마취 중에는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 산소 공급이 원활한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산소 포화도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 발톱의 매니큐어나 젤은 꼭 지워주셔야 합니다. 또 수술 후에 의식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수술 부위의 통증과 두통 그리고 구역감이 있을 수 있고 마취 회복 속도에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넉넉히 비워두는 것이 좋고 마취 이후에 당일 운전은 삼가해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성형수술을 고려하실 때 마취나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간혹 마취 전문의는 마취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마취가 다 똑같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메이드형 성형외과의 마취 전문의들은 수술이 끝날 때까지 환자분들을 대신해서 수술이 안전하게 잘 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일종의 CCTV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마취 전문의가 1:1 전담으로 항상 옆에서 모니터링을 하며 체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체계적인 설비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더 안심하시고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학회 연수나 학회 활동을 통해 늘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이드형 성형외과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시술을 지향할 뿐 아니라 마취 후 회복 시스템까지 디테일하게 완비해 두고 있는데요.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안전하게 수술받고 귀가할 수 있도록 늘 그래왔던 것처럼 뒤에서 든든하게 지키고 있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영상이 성형수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드형 성형외과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신연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